안녕하십니까. 유초평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게 상속 유류분 그리고 요거 관계된 건데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상속은 이제 상속 순위가 있잖아요. 이제 직계 비속 1순위, 그 다음에 직계 존속,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는 동순위가 되고, 이제 뭐 배우자인 경우에는 뭐 오화를 가산해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형제 자매 그리고 사촌 이내 반계 혈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정 상속 순위고, 법정 상속은 균분 상속을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근데 이제 아버지라고 치고, 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그 공동 상속인들 중에 누구가 더 이뻐라 해가지고 뭐 재산을 증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살아 계셨을 때 했다 해서 생전 증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제 유언으로 이렇게 남길 수가 있거든요.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얼마 줘라. 그럼 요거를 유언으로 준다 해서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증. 자, 그런데 이게 망인의 어떤 유지도 받들어야 되지만, 존중해 줘야 되지만, 또 이제 공동상속인들 간의 뭐 이 공평의 측면이라는 것을 봤을 때 뭐 이렇게 몰빵해서 줬을 경우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정되는 게, 이제 법정 상속분이 침해됐을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뭐 3분의 1, 그 순위마다 틀린데 일정하게 법정 상속분에서 일정한 몫을 인정해준 유류분 제도입니다. 근데 유류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류분을 침해 당한 사람이 청구를 하는 거고,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한테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유류분을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를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망인이 살아 계셨을 때 재산을 공동상속인에게 뭐 증여했거나 했다면은, 그게 10년 전에 했든 5년 전에 했든 뭐 15년 전에 했든 그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그 기초 대상 재산이 됩니다. 포함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3자에게 준 경우에는 이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그게 사망 시, 그게 이제 상속 개시시라고 하는데, 그때로부터 1년 전에 행해진 증여에 한해서만 그 유류분 산정의 기초 대상 재산이 되는 겁니다. 가령 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1년 1개월 전쯤에 어느 기부단체에다가 10억을 기부하셨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사망시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이니까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안 되겠죠. 그리고 상속이라고 하는 건 내리사랑처럼 밑으로 계속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자, 머릿속에 그리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을 이렇게 있습니다. 병을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이 병한테 주식하고 뭐 재산을 줍니다. 얘만. 그러면 을은 못 받았죠. 그런 와중에 주식을 줬는데 이 병이 죽어요. 아버지, 병 이렇게 있고, 병의 자식들이 있고, 또 병의 배우자가,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머릿속에 이렇게 3단계로 그려볼 수 있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딱 죽고 나니까, 병이 죽고 나니까 병의 자녀들은 이제 미성년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 되잖아요. 이제 아버지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며느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이제 내버려 두고, 미성년 자녀인 주식들만 다시 할아버지한테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반환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는. 자, 이랬는데, 을이 나는 아버지 생전에도 못 받았고, 아버지 생후에도, 사망 후에도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유류분 내놔 하면서, 지금 이제 병은 형제 관계잖아요. 근데 병의 자녀들, 미성년 자녀들하고 배우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이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한테 생전 증여가 일어난 건 기간에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할 때 합산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 합산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원칙인데, 일단 이 경우에는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들, 이 지금 3대 간에 걸쳐 있었는데요. 아들이 먼저 죽어버린 경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속은 내려가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면 병의 자녀들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죽었잖아요. 할아버지 기준으로. 근데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죠. 돌아가시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먼저 죽고 할아버지가 나중에 죽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자녀, 병의 형제가 이제 이 조카들 상대로 해서 주식 내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거든요. 원래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아버지 죽고 그다음에 병의 자녀들이 되면 이거는 그냥 원래대로서 그냥 상속이 된 상속 문제지만, 이 할아버지보다 먼저 이제 아버지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으시면 이제 그 자녀의 상속 순위 그 자리를 손자들이 꿰차고 올라갑니다. 그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랬을 경우에 대습상속한 경우에도 이 뭐 받아간 게 있으면은 생전에 반환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아까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미성년 자녀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얘들 아버지 병이 죽고 나서 너네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내가 되살게 해가지고 다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느리 거 이제 주식 부분만은 이제 반환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법원에서는 이미 그 피상속인, 할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다시 피상속인에게 매도해서 반환한 경우에는 이때는 유류분 산정에 기초대상 산입하는데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면 이중계산이 돼버리니까 이미 뭐 재산 돌려줬는데, 그래서 요거는 상속분의 원래 유류분을 인정한 취지가 그 상속분의 선급금 형식의 그 성격을 띌 때 그 재산은 포함시켜가지고 상속인들 간에 적정한 균형을 이루어서 배분하라 이 뜻인데, 이거는 지금 그 병이 아버지가 먼저 죽고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죽고 손자녀들이 할아버지 계셨을 때 주식을 다시 매매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산을 다시 산입한다 그러면은 이중계산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주식을 할아버지 생전에 아버지가 증여받았던 걸 상속받고 대습상속받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다시 되팔았던 경우에, 요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유류한 청구는 기각이고 인정이 안 되고, 대신에 병의 배우자는 그 재산 상속의 어떤 선급금 형식으로 된 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 재산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죠? 형제지간의 그 배우자는 옳게라 그러나? 그래서 이 조카들한테는 지고 그 다음에 이 옳게한테는 이기고 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한다. 그런데 이제 그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이제 사망했을 때 또는 사망 전에 그 어떤 생전 증여라든지 뭐 유증이 생긴다면은 그게 공동 상속인들한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 제3자한테 이루어진 것이냐, 제3자한테 이루어진 것이라면은 사망 시로부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냐,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유류분 산정을 해야 되고,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침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몰빵해서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하게 되는데, 요 케이스는 이제 대습상속, 그러니까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죽는, 그래서 손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속 순위로 깨차고 올라가서 상속인이 되는 그런 어떤 조금 사실관계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고, 다른 뭐 유류분 산정이라든지 상속분 산정은 너무 뭐 상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건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은 대상속하고 이제 그 재산관계의 반환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결부되어 있으니까는 조금 사실관계가 달라서 이 부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